저도 좀 적어왔는데요. 좀 어떤 문제보다도 이제 제일 체감하는 문제가 물가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계속 오른다라는 말도 있고, 오르는 교통비나 식비, 그리고 저희 심지어 올해는 등록금까지 올랐는데, 아주대학교는 학부 일반과정에서 5.2%의 높은 등록금 인상률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등록금 인상에 기숙사비 인상에 이런 어려움이 많은데요. 경제적인 문제가 학교에 관한 이 애정도나 그런 지속성에 관련된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나눠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지하게 어려운 얘기네요. 학교, 사립대학, 국립대, 공립대는 재정 지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사립대학은, 우리나라는 이제 사립대학들이, 해외 유명한 사립대학들은 외부 지원이 많아요. 뭐 졸업생들이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성공한 기업들이 기부를 하거나,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게 매우 적은 편이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해서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이 사실 꽤 오랫동안 동결되어 있었다고 해요.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꽤 이제 그걸 올려줬던 것 같고, 이번에도 꽤 많이 올랐는 것 같네요. 사실은 정부 부재 상태니까.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까 좀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정부 부재 상태는 언제나 국민들한테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죠.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오르고 세금도 올라요. 물가가 오르니까 명목임금이 오르는 거예요. 실질임금 똑같은데 명목임금. 받는 금액은 오르는데 이제 물가 오르는 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명목임금이 오르니까 세금은 올라요. 그 세율 구간으로 옮겨가는 거죠. 정말 실제 소득이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등록금까지 올리니까 너무 힘들다. 힘드시겠어요? 본인이 힘들어요? 부모님이 힘들어요? 물론 부모님이 더 힘드시겠지만 이제 제가 더 체감을 하는 것은 있어서 부모 지원을 받고 있군요. 네. 그러게요. 어쨌든 교육비 부담이 부모님들로서는 너무 크죠. 근데 이 교육비를 통제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억지로 누른다고 되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대학 등록금 통제를 한 것도 정부에서 일종의 지원을 하면서 억눌렀던 건데, 이제 앞으로 이 방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려워요. 결국 학생들에게 장학제도를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장학제도를. 장학제도 또는 대출제도. 장학제도는 결국 국가재정이든 학교에 운영비에서 일부 하든 할 텐데, 결국 대출제도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개선됐지만, 제가 성남 경기도에서 한 일 중에 그런 게 있죠.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잖아요. 근데 이자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 부담도 꽤 크더라고요. 학자금 대출이 쌓이니까. 그래서 이 이자 부담을 졸업한 후까지 유예해주고, 그 사이에 이자를 시가 이제 부담해주고, 그거 하다가 더 넓혀가지고 취직할 때까지 이렇게 계속 밀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선진국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대출해주고 이자가 발생하긴 하는데 낼 의무는 없고, 나중에 수입이 생기면 그때부터 그 일정 부분을 일정 기간 내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도 사실은 이 제도를 좀 빨리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공부할 기회를 주고 청년들의 역량을 키우는 게 국가 역량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개인 문제로 남겨두면 안 돼요. 각 국가의 구성원, 국민들의 역량이 큰 게 그 국가 역량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기본 기조는 각자 알아서 산다, 각자 도생. 이게 어느 순간에 마치 진리처럼 얘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바꿔야죠. 국민이
기업이, 국민이 부자가 되면 나라가 부자가 되는 거고, 국민들이 역량이 뛰어나면 뛰어난 국가 역량을 가진 뛰어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적 책임의식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대하면 될까요? 지금 말하긴 좀 그래서.